이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자, 187조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물권 변동인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부동산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의 법률 행위에 의한 득실 변경은 뭐 해야지? 등기해야 효율을 발생하는데, 이게 186조고, 187조는 뭡니까? 상공, 판경, 기타의 법률 규정은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생긴단 말이야. 알죠? 등기 없이도 취득하는 게 있고 말소 등기 필요 없이도 소멸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종류가 몇 가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상속은 언제입니까? 언제? 자, 적어놨죠? 누가 사망시? 피상속인이 사망시. 사망시. 그 다음에 공용징수는 수용, 개시. 개시, 수용, 개시. 그 다음에 판결은 무슨 판결인데? 형성 판결이에요. 무슨 시? 판결시. 경매는 매각 대금, 대금 완납시. 다 적혀 있죠? 다 적어놨어요. 적어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경우. 자, 여기 적어볼까요?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경우. 그래가지고 처음 오신 분들은 적어놔야 됩니다.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건물의 신축. 건물의 신축. 건물의 신축.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습법상. 관습법상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법정저당권. 법정저당권. 저당권.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전세권의 법정갱신. 전세권에서 법정갱신. 어제 했었죠? 자, 법정갱신. 전세권에서 계속 시험 내고 있죠? 10년 동안 8번 나왔어요. 10년 동안 8번. 8번. 7번이 정확히 7번 정도 나왔습니다. 10몇 년 동안 8번 나왔고. 하여튼 7번 정도 냈다. 최근에 계속 내고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법정갱신. 전세권의 법정갱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뭡니까? 분묘 기지권. 어제 했었죠, 이거? 분묘 기지권도 등기 없이도 취득하죠, 이거.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것들 전부 다 그게 뭐야? 법정이야. 맞죠? 법정 이상, 법정 저당권, 법정 갱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예요? 등기 없이도 취득하는 거예요. 건물의 신축, 법정지상권, 관습부상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법정갱신, 분묘기지권 또 등기 없이 취득하죠. 여기에 이제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고. 자, 이제 말소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는 경우. 자, 소멸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용의물권 나오죠. 용의물권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말소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의물권은 무슨 시효 걸립니까? 소멸시효 걸리죠. 자, 20년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말소등기 필요 없이 소멸합니다. 네, 소멸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가 이제 혼동이죠, 혼동. 혼동이 뭡니까? 전세권자가 뭘 취득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면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래서 말소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에서 피담보채권 변제하면은 피담보채권을 변제를 하면 변제해서 소멸하면 뭐도 소멸한다? 저당권도 말소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죠. 저당권도 말소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고. 다섯 번째 아까 원인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말소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죠, 또. 예. 자, 했습니다. 말소등기 필요 없이 소멸 적어놨던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다 적어놨죠. 한 두 번 들었던 분들은 다 적어놨을 거예요. 용의물권 존속기간 만료, 용의물권 소멸시효 완성. 그 다음에 혼동, 피담보채권이 변제됐다, 소멸하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하죠. 말소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고.
원인 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말소 등이 필요 없이 소멸한다. 했었죠? 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뭐냐? 지금 11개에다가 4개 하면 몇 개입니까, 이게? 15개. 근데 시험의 정답은 이거다, 이거. 얘 깔리고 정답이 이거라니까. 이거 언제 확인하냐? 예상 문제 할 때 문제 그대로 다 나온단 말이야. 요 다음 이거 골라라. 이거만 골라라. 그렇죠? 박스형 문제도 뭐니까 뭐 등기에 필요 없는 거 고르라면 요거 제외하면 돼 그냥. 알겠어요? 요게 뭐라고요? 키다, 키. 자, 여러분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 15개 기억해도 돼요. 저는 머리 나빠가 요거밖에 기억 못 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반드시 등기해야 물권분도 생기는 게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여기 한 개 더 적어주세요. 혹시나 나오는데 확인 판결도 마찬가지야. 이행 판결이나 확인 판결도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형성 판결만 뭐라고요? 등기 없이. 그래서 대표적인 형성 판결 뭐라 했어요? 공유물 분할 판결. 들어봤습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이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 등기 없이도 분할돼 버리죠? 네, 그럽니다. 자, 이행 판결이나 확인 판결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우리 시험은 확인 판결 나온 적 없어요. 이행 판결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점유 취득 시효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지만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죠. 20년간 평공연하게 자주로 점유하면 등기함으로 취득합니다. 협의 분할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 옆에다가 이거 안 되는 사람 적어 놓으시고 이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답이고 얘들은 뭡니까? 갈리는 애들 한번 쭉 읽어나 보고 답은 이거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럼 책에 한번 보자. 187조 120페이지 187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임에 상공판경 상공해서는 경제를 판단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상공판경 기타의 법률 규정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그럼 처분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가서 등기를 요하지 않은 물권 변동에서 1번 방갈로 1번 상속은 무슨 시? 피상속인이 사망시. 공유기수는 수용, 개시, 일, 길.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 판결시. 경배는 매각대금, 완납시. 그 밑에 판례는 무슨 판결이야? 이행 판결입니다.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6번까지가 뭐예요?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 7, 8 적혀있죠? 자, 그 다음에 7번부터 11번까지가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는 겁니다. 맞아요?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판례가 건물을 신축했다. 누구 겁니까? 건축주가 원시 취득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거 되어 있습니다. 맨 끝에. 건축주가 건물에 원시 취득한다.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자, 187조의 단서.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맞아요? 자, 그런데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인데 양도 나오면 뭐 해야 돼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기 없지만 양도할 때,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필요로 한다. 30회 기출. 됐나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제 그 밑에 판례를 한번 보시고. 187조 예외에 나와 있습니다. 점유 취득 시효는 뭐야 취득합니까? 등기에 취득한다. 자, 그 밑에 핵심 문제가 있는데 여기 있는 문제 다 풀면 됩니다. 자, 봅시다.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다 했어? 등기해야 되는 거 고르라 했잖아. 등기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 3가지. 자자, 등기해야 되는 물건 3가지. 뭐 있습니까? 이행 판결. 이행 판결, 점유 취득 시효, 또 협의 분할. 1번이네. 협의 분할. 맞죠? 공유 분할 청구 소송에서 현물 분할이 협의가 생깁니다. 협의되면 등기해야 된다고. 협의 키단어 수용 시도하면 되고. 그다음에 2번의 포인트는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경매, 법정갱신,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것들 아니에요. 맞죠? 그 얘들은 깔리고 정답은 뭐야? 1번이지. 됐어요? 얼마나 쉬워. 이거 나오면 뭐 약간 껌입니다. 자, 두 번째 껌 바로 가자. 자, 2번입니다. 2번.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 변동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법률 규정 187조 얘기하는 거잖아. 틀린 거. 1번은 법정 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한다. 맞죠? 네, 등기 없이 취득이다. 2번 지문은 핵심 단어 맞아. 핵심 단어 얘기해봐.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되지. 확정 판결시가 아니지. 확정 판결시가 되려면 이거 뭐 해야 된다? 형성으로 고쳐야지. 그래서 바로 답이야. 바로 찍고 가야 돼. 그래야 시험 시간에 다 풉니다. 이거 확실한 답이잖아, 이거. 맞죠? 그래서 확정 판결 시에 물권변동 생기는 건 뭐라고요? 형성 판결. 자, 2번 틀렸고 3번은요. 상속은 등기 없이 취득이잖아. 상공 판경 했잖아. 상속은 등기 없이 취득이다. 상속인이. 맞는 내용이네요. 자, 4번 지문은 경매 동그라미 쳐놓고 매각대금 완납시. 맞죠? 자, 5번은 건물의 신축이잖아. 보존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맞죠? 네, 그 건물 신축은 된다.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2번이야. 이행 판결이 아니고 무슨 판결이 돼? 형성 판결. 이행 판결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지금 뭐예요? 지금 답이 전부 다 협의 분할, 이행 판결 답이잖아. 맞죠? 자, 그럼 간다. 3번입니다.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오는 거. 자, 갑니다. 등기에 관한 설명 오는 거. 자, 지우고 또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출 문제는 집에서 다 풀고 있죠? 네, 풀고 있습니다. 보실 거예요. 자, 오늘 뭡니까? 그 과외 반들은 뭡니까? 오해 또 하죠? 네. 과외 반들은 중간중간에 가서 뭐 우리가 테스트 나오고 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도 나머지 공부 따로 시키고 합니다. 그래서 오해 뭡니까? 오답 노트도 다 만들잖아요. 맞죠? 네, 오답 노트 해가지고 검사 참 잘했어요. 두 장 찍어주려 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다 맞춰 보면은 오답 노트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네. 그래서 오늘 또 하고 저는 또 뭡니까? 또 저녁에 또 해야 되고 오늘이 제일 뭡니까? 힘든 날입니다. 알죠? 근데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몸을 불사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오늘 뭡니까? 이까 해버리면 뭡니까? 2kg 빠집니다. 알겠죠? 네, 우리 와이프가 좋아합니다. 봅시다.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오는 거 합시다. 자, 1번 갑니다.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면 이게 무슨 판결이야? 1번의 내용이 뭔지를 한번 알아보게봐. 이행을 면하는 판결이 이행 판결이지.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뭐야? 이행 판결이야. 그래서 이행 판결을 또 이렇게 뭐니까 풀어가지고 적어 놓을 수 있단 말이야. 등기를 요한다 안 한다? 요한다지. 맞죠?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1번을 읽었을 때 이게 이행 판결을 의미하는 거구나 알고 등기해야 되는 거 알아야 돼. 1번 X. 2번은요. 상공판결. 상속은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잖아. 등기한 때는 생각 들었지. 핵심 단어가 상속이잖아. 누가 사망시? 피상 사망시 기다려. 자, 그럼 2번 틀렸지? 3번 지문 어떻습니까?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저당권 또 소멸하잖아. 말소 등기가 없이지. 없이. 맞죠?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경매야. 경매는 뭐랬어? 매각대금 완납시. 등기 필요 없이 매각대금 완납시지.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 기존 건물에 멸실한 후에 그 건물을 신축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의 등기로 효력이 없다. 당연한 거지. 부수고 다시 지었다. 그러면 그 앞에 등기부 사용할 수 있느냐? 없단 말이지. 맞죠? 요거 시험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5번이 맞는 내용. 자, 그래서 요 답이 요 5번 지문은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 건물 부수고 새로운 건물 지었지. 앞에 등기부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 하셔야 돼요. 없다는 거. 자, 가시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돼. 상속은 등기 없이 취득이야. 피담보 채권 변제로 소멸하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경매는
매각대금 완납시지 등기 아닙니다. 매각대금 완납시 등기 없이 7억이다. 이래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갑시다. 4번 문제. 자,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돼 있습니다. 틀린 것은. 틀린 거. 자, 1번은 또 핵심 단어 얘기해봐. 상속. 상속이죠? 그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그대로 이전된다. 맞죠? 맞습니다. 점유권 또 뭡니까? 피상속 사망 시 쓰게 돼버립니다. 자, 2번 질문은 어떻습니까? 원인 없이, 물건이 원인 없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답니다. 불법 말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은요.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에 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건물이 완성되면 이상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맞는 내용이죠. 자, 4번 질문 어떻습니까? 공유자 중 1위는 공유물에 가서 보존 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맞춰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를 전부 말소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요 판소노트에 51페이지인가? 52페이지인가? 52페이지 한번 보세요. 판소도 52페이지. 52페이지. 됐어요? 각각 을과 병이 공유관계잖아. 근데 병이 원인무효 등기를 했단 말이야. 불법 등기를 했다고. 그 말소 등기 청구할 때는 누가 한다고요? 갑을병 각자가 단독으로 하죠. 맞아요? 자, 그러면 제3자, 공유의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가 있다. 전부를 말소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지. 자, 틀린 건데. 자, 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공유자 중 1위는 제3자 앞으로 원인무효 등기, 정의 앞으로 된 등기를 전부를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건 무슨 행위라 그랬습니까? 보존행위입니다.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4번 X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적법 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자, 적법 유효하게 등기를 하여 소유권 취득한 사람이 뭐 했다고? 점유를 했으며 그 사실 상태를 권리 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일단 없다고 했잖아요. 있으면 되는데 없으면 취득 시효에 기초가 된 점유라고 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예? 그래서 뭐냐? 이해하지도 말고 적법 유효하게 등기를 하여 소유권 취득하고 점유를 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점유 취득을 할 수 있는데 그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를 높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전적으로 그러잖아요. 없다면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점유라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4번. 자, 각각 을과 병이 공유관계일 때 정앞으로 원인무효 등이 됐다 그러면 아무나 가서 말소할 수 있죠. 보존행위입니다. 전부 말소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틀린 거네. 틀린 거. 자, 틀린 거 보도록 되어 있네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질문 어떻습니까? 물권 변동 후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그 영향은 없다고 그랬죠? 예. 근데 등기되고 난 다음에 불법 말소돼도 그 등기는 효력은 있단 말이야. 왜? 나중에 등기법 가면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게 있거든. 회복할 수 있거든. 자, 2번 질문 어떻습니까?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이행 판결입니까? 형사 판결입니까? 형사 판결이지. 바로 답이네 이거. 바로 답이지. 2번 답. 그래서 시험이 잘 나온단 말이야. 이행 판결, 형사 판결이 잘 나온다. 자, 3번 질문 어떻습니까? 가등기. 자, 초음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했을 때 물권 변동적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질 때 생긴다. 맞죠? 물권이 갑에서로 바뀌는 건 언제입니까? 본등기 시죠. 본등기 시. 자, 맞는 내용입니다. 판소로 40페이지 보면 나와요. 판소 40페이지 맞는 내용이고. 자, 4번 질문 어떻습니까?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받은 사람이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여기로 와서. 등기했어 안 했어? 안 하고 매매했단 말이에요. 매수했단 말이에요. 다시 또 병이 이제 뭡니까? 매매를 했어.
매매를 했어. 요 부동산 받았어. 그럼 이 사람은 적법하게 취득할 사람 맞죠? 할 사람이야. 얘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매매도 유효니까. 자, 그래서 4번 질문 맞습니까? 직접 자신에게 소유권 인등기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네, 맞고. 5번 질문에서는 경매죠, 경매.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나왔잖아. 그럼 등기 없이 취득인데 양도할 때는 뭐 이랬어? 등기가 필요하다 했으니까 맞는 질문이죠. 맞아요? 밑에 걸 모르더라도 확실한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 딱 행간편에 넣으시고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뭐랬어? 형성 판결입니다. 자, 그래서 이행 판결, 형성 판결이 29, 30, 30일에 시험에 연달아 3년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고. 자, 이제 중간 생략 등기 쪽으로 갈 건데요. 자, 일단은 자, 책에 121페이지에 그 핵심 지문인 핵심 문제 있죠? 자, 테스트하는 개념에서 한번 풀어보자. 등기가 있어야 되는 거 한번 체크해보자. 쭉 내려가가지고 몇 번 해야 됩니까? 자, 1번 상속입 키단어지. 등기 필요 없어. 2번의 키단어는 뭐야? 법정갱신. 필요 없어. 3번의 키단어는 건물 신축. 필요 없어. 4번 현물 분할, 협의 분할이죠. 4번이 등기해야 되고. 5번은요. 구분 건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고 후분행위가 있으면 등기 없이도 취득입니다. 판의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6번은 현물 분할인데 협의가 성립했다 했잖아. 협의 분할이야. 등기해야 돼. 자, 7번의 핵심 단어는 뭔데? 법정지상권, 관습법정지상권 딱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8번은 분배기지권. 그 다음에 9번은 경매입니다. 경매. 10번은 점유취득시효 등기해야 되지. 자, 11번에 법정저당권 없죠. 12번은 무슨 판결? 이행.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이니까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되죠. 그래서 등기해야 되는 게 4번, 6번, 10번, 12번입니다. 됐죠? 이것만 정의하면 된다. 이거 갖고 뭡니까? 예상 문제집에 다 있다. 이거 갖고 만든 문제집이 예상 문제집이야. 알겠죠? 예상 문제집.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렇게 뭡니까? 지도 나가면 거기 맞춰서 예상 문제 꺼내가지고 그까지 풀고 이렇게 하죠? 저 생각이죠, 그냥. 자, 풀어보고 이러면 되죠. 많이 풀어봐야 돼, 이제. 많이 푼 놈이 또 모닝입니다. 많이 푼 놈이 돼. 옛날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애들도 보면 마찬가지지만, 많이 푸는 애한테 못 이긴다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말 풀게 하는 거야. 말 풀기. 응?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 핵심 문제도 이 다 풀었습니다. 이거는 한번 풀어보시고.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자,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124페이지에 등기 청구권 나오죠. 자, 이 등기 청구권에서 이제 중요한 게 밑에 있습니다.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 나오는데, 자, 요거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 등기 청구권. 중간 생략 등기 하기 전에, 예, 등기 청구권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등기 청구권 여기 와서 정의할게요. 등기 청구권이다. 자, 등기 청구권하고 등기 신청권하고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같아 달라? 다릅니다. 다릅니다. 등기 청구권은 뭡니까? 어떤 거야? 자, 갑하고 을하고 있잖아요. 요 사람이 이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뭐요? 매매계약을. 그러면 이 사람이 대금 줬잖아. 그럼 이 사람 넘겨줘야 되지. 맞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입니다. 돈 다 받았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등기 권리자. 그러면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게 등기 청구권입니다. 그러면 을이 갑에게 사인에게 하는 거죠. 사법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라고? 사법 관계야. 자, 이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사법 관계인데 등기 신청권은 뭔데? 이거 신청하러 가잖아. 그래서 이제 뭐 등기 신청할 때 어디 가서 합니까? 법원 가서 하잖아. 법원 가서 할 때 이게 등기 신청권입니다. 이건 무슨 관계입니까? 공법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원칙이 무슨 신청입니까? 공동 신청이 원칙인데 예외가 단독 신청이 있고 관공서가 할 때는 뭡니까? 촉탁 신청하지. 그거 알아요? 아, 몰라요?
아, 그거는 언제 하느냐? 이번 주 토요일에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합니다. 그죠? 또 금요일에 또 수업이 있죠. 맞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할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동 신청, 단독 신청. 단독 신청은 뭐야? 혼자밖에 없을 때. 상속 돌아가셨잖아. 건물 신축, 지원자밖에 없잖아. 혼동 뭐야? 전세권자 소유권 취득했어. 그러면 전세권 말소하려면 지가 가야지. 맞죠?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 단독 신청이. 알겠어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거는 공동신청 원칙이고 예외가 단독 신청이고 직구 말소하는 경우도 있죠. 뭐 그건 나중에, 그건 직구 말소 나중에 하고 신청은 어떻게 된다고요? 세 가지입니다, 원래. 공동, 단독, 그 다음에 촉탁. 알죠? 강원서에서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촉탁이죠. 맞죠? 네, 그거 나중에 합니다. 자, 우리 시험에는 그거까지 안 들어가고 얘하고 같으냐 다르냐 이거게 시험 문제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더 들어가면요, 우리 민법 교수님들은요 등기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됩니까? 상당히 쪽팔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문제 오류가 생기면 다음에 출제 못 내죠, 이거? 탈락입니다. 그래서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왜? 등기법 명령은 앞에만 판례가 요 앞에 것만 다 해주고 끝. 그 이후로부터는 등기법 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입니까? 등기 신청권하고 등기 청구권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거는 사법적 관계고 이거는 공법적 관계입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은 뭡니까? 자, 채권적 청구권이죠.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몇 년의 소멸시효 걸립니까? 10년의 소멸시효 걸립니다. 10년의 소멸시효 걸리는데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자, 그렇지만 뭐를 수반하면? 자, 거기 124페이지에 보면은 밑에 점유를 수반하면 나옵니다. 점유를 수반하면 10년의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점유를 수반하고 사용수익을 계측하면은 사용수익을 계속했을 때는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이 말이야. 그리고 적극적 권리 행사로 점유를 승계해줬다 하더라도 을이 가백에 가지고 있는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밑에 등기 청구권의 두 번째 판례고, 두 번째, 세 번째 판례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책에 봅시다. 해볼게요. 자, 일단 124페이지에 의의, 자, 1번 한번 봅시다. 메뉴에. 등기 권리자가 을이 등기 의무자 가백에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뭐란다? 등기 청구권이고, 2번에 사법상 권리 현감이다. 이런 식으로. 공법상 권리인 등기 신청과 구별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세요. 자, 밑에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 채권 청구권이 나올 수 있거든.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돼요. 자, 대부분이 채권적 청구권이야. 근데 뭘 때 물권 청구권입니까? 이게 대부분이 채권 청구권인데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 이거 뭐야?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또는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됐을 때 요때 이제 말소등기 청구권은 말소등기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됐죠? 네, 됩니다. 그래서 요 해제는 합의 해제도 포함됩니다. 합의 해제도 물권 청구권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박스에 보면은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좀 진하게 되어 있네요.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말소등기 청구권, 무효 취소 합의 해제의 경우. 됐습니까? 네,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 1번 내용이 뭡니까? 이전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2번 내용이 적극적 권리 행사로 점유를 승계해줬다 하더라도 앞에 을이 갖고 있는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 진행되지 않는다는 내용. 1번, 2번 별표 2개 넣어야 돼요. 2개. 자, 합의 해제 나왔어요. 합의 해제. 합의 해제됐다. 내 거니까 돌려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내 거니까 돌려달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밑에 가서 뭡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무슨 시효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페이지로 가서 등기의 유효요건 쭉 나오는데요. 쭉 내려가서 이제 볼 필요 없고, 자, 어디를 가냐면은 쭉 내려가서 무효등기 유효 나옵니까? 있어요? 나머지는 참고사항을 한번 보시든지 말든지 하고, 무효등기 유효입니다. 자, 무효등기를 이용해서 뭐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유효를 한다는 거예요, 유효를 한다. 무효등기를 유용해가지고 뭐로 만든다? 유효하게 만든다. 이게 무효등기 유용이야. 자, 그러면 일단은 무효등기 유용에서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뭡니까?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어야 됩니다. 다툼 생길 수 있잖아.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건물을 부수고 새로운 건물을 지었는데 앞에 건물을 유용할 수는 없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게 시험 4번 나왔다고. 알겠어요? 그 무효등기 유용은 그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대표 중에가 또 그러면 1번 보세요. 밑에 125페이지 맨 밑에 가장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 경우에 적법하게 매매가 되면 그 매매는 됐으니까 뭐 유효로 바뀌죠. 자, 그러면 2번은 별표예요. 끝에 줄 거야 돼.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고. 다음 페이지에 3번. 표제부 등기 유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 별표 2개 해놔야 돼. 표제부 유용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뭡니까? 멸시된 건물의 보조 등기를 멸실한 후에 신축한 건물에 유용하는 거 돼야 안 돼? 안 된다. 이게 가장 나왔다고. 가장 많이 나왔어요. 별표 해놓으시고. 자, 이제 중간 생략 등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내용에 우리가 이제 포인트는 뭔데? 상공, 판경, 기타의 법률 규정이죠. 여기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생기는 것들 했었지. 15가지 중인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예요? 정답으로 나오는 확률은 높은 건 뭐라고요? 무슨 자, 등기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등기되고 또 두 번째가 점유취득시효. 세 번째가 협의 분할.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런 것들은 갈리는 거야. 그래서 요거 대강 한번 쭉 읽어보고 정답은 아까 3가지다. 알겠죠? 집에 가서 뭐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진짜. 그대로다 그냥 뭐 다 돼 있다. 다 돼 있습니다. 다 이렇게 그것만 딱 보면 이제 문제 1이 나오구나. 끝이야 그냥. 문제 푸는 요령만 익히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로 들어간다?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물권 변동에서는 상공, 판경, 기타의 법률 규정. 이게 이제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가 뭐예요?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근데 그 앞에 이제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건 무효등기 유용 아까 했잖아. 무효등기 유용은 뭐였습니까? 무효등기 유용은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어야 되죠. 그 다음에 기존 건물을 부수고 새로 건물을 지었을 때 그 등기부, 표제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 두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됐습니까? 나머지는 버리면 됩니다. 버리면 돼요. 시험에 안 나와.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 합니다. 자, 중간 생략 등기는 32회 때 나왔는데 요것도 시험에 한 5번 나왔습니다. 단독 문제로는 3번 나왔지만은 지문으로도 2-3번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 안 나와? 잘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올해 또 특히 나올 확률이 높다. 중간 생략 등기.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생략 등기. 판소노트 몇 페이지야? 39페이지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 갑니다. 중간에 등기를 뭐 했습니까? 생략했습니다. 생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까지 우리가 진도 나갑니다. 다음 주까지 진도 나가야 돼. 진도 나가고 그 다음 주부터 문제풀이 들어갈 거예요. 문제풀이는 이게 뭡니까? 요거 이론 내용만 띄워놓지 나머지는 문제는 뭡니까? 안 쓰거든요. 책을 보고 하기 때문에 좀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다 끝낸다. 9월 달에 이제 뭡니까? 동영 모의고사 치려면 그거 다 끝내야 되니까. 자, 중간 생략 등기 가겠습니다. 자, 중간 생략 등기는 뭡니까? 중간에 등기는 뭐 했습니까? 생략했잖아, 생략. 가까우리 매매를 했는데 등기를 하지 않냐고 매매해버린 거야. 중간에 등기를 생략했다. 무슨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중간 등기. 자,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다.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직접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삼자 간의 합이 나오면 직접, 중간에 지랄 아니고 돼. 삼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직접 받을 수 있다. 근데 삼자 간의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 대위가 되는 거야. 왜? 매매가 유효고 매매가 유효니까 얘를 대위에 등기를 갖다 놓고 가져가면 돼요. 됐어? 삼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뭐하고? 직접. 없으면 대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삼자 간의 합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병 앞으로 된 등기는 뭐라고요? 실체관계 부합하니까 유효한 등기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6페이지 참조 딱 적으면 돼요. 6페이지. 판소도 6페이지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상해도 금지 규정은 무슨 규정입니까? 단속 규정입니다. 단속 규정. 32회 때 시험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 문제가 다음 중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시험에 정말 많이 틀렸어. 직접 거래는 단속 규정입니까? 효력 규정입니까? 직접 거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중개사법에도 시험에 나온 거 봤습니다. 맞죠? 단속 규정이죠. 직접 거래. 3-3이지. 예? 자, 근데 중개 수수료를 초과했다. 그건 효력 규정입니다. 단속 규정입니까? 효력 규정. 넘는 부분 무조건 무효. 100만 원 받았는데 200만 원 받았다. 100만 원 돌려줘야 되죠. 예, 그래서 효력 규정입니다. 그거는 1-1이죠. 1-1은 뭐 있습니까? 매모수가 딱 나오잖아. 봐. 공부 잘 됐잖아. 맞죠? 그 다음에 무슨 상투? 관직 상투, 시중인가 뭐 하대. 맞죠? 다 나오잖아. 봐. 맞죠? 얘가 지금 뭡니까? 공시법만 점수가 안 나와서 그렇지. 공시법 35점밖에 못 받았고, 37점인가? 예. 못 받았지, 중개사법 공법은 잘 나옵니다. 알죠? 그래서 내가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예. 그래서 뭡니까? 공시법을 강제로 등록시키지 않습니다. 이제 들어야 된다고. 35점 받아가지고 합격하기 아니라.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자, 됐습니다.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조금, 그죠? 예. 지금 1차는 다 벌써 넘어갔고, 알죠? 1차는 계속 1등, 2등 받았잖아요. 맞죠? 예. 요번에 모의고사 쳐가지고, 그래서 좀 받았더라고요. 자,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애가 뭐래도 공부 좀 합니다. 산적까지 생겼지만, 알죠? 산적까지만. 예. 자, 너무 그랬나? 미안합니다. 네, 이제 수업할게요. 자, 수업할게요. 자, 우리 갑시다. 자, 좋은 얘기 한 거예요. 알죠? 자, 갑시다. 큰일 났다, 뭐.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 단속 규정. 직접 거래하고 중간승약 등기는 무슨 규정이야? 단속 규정. 자, 우리 중개수수료 초과 부분은 뭐라고요? 효력 규정. 또 효력 규정 뭐가 있어? 토지거래과제, 명의신탁 금지 규정 있죠? 효력 규정. 기억납니까? 이자제한법 이자 초과하는 부분. 6페이지 피면 나옵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 참조해놨고? 6페이지 참조. 6페이지 참조.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갈게요. 토지거래허가요. 이거 중요합니다. 토지거래허가에서 중간승인한테 나오면 절대적 무효입니다. 토지거래허가요. 체크하고 중간승인한테 나오면 맨 끝에 무효. 근데 뭐가 나옵니까? 유효다 나오면 X다. 옆에 갈래가 유효 X. 자, 그리고 금액을 올렸습니다. 인상분을 미지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인도를 뭐 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다가 적어야 돼요. 매매대금 미지급 적어놔. 인상분 미지급도 있지만 매매대금 미지급이다. 돈 안 줬다는 얘기지. 그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와서 7번째 내용. 매매는 뭐라 했습니까? 각각 을간의 매매, 을과 병간의 매매는 전부 다 유효죠. 그래서 이제 점유를 승계해줬다 하더라도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요 판례까지 정의하면 끝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갑시다. 가자. 문제 갑시다. 문제 X 토지는 갑을병 순차적으로 매도되고 3자 간에 중간 생략 등기 뭐가 있다고? 합의가 있어, 합의. 이에 대한 설명 좀 틀린 것은 갑니다. 틀린 거. 자, 3자 간에 합의 있잖아. 그럼 무슨 답 나오겠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1번 맞아, 틀려? 맞아. 2번 지문은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랬죠? 소멸하지 않는다 했지? 금방 봤던 거잖아. 7번 내용. 그 다음에 3번 내용은 어떻습니까? 갑이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의 행사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각 을의 매매계약이 유효니까. 맞죠? 자, 4번 지문입니다. 토지거래허가의 핵심 단어지.
맞아요. 중과생략등인데 무슨 생략, 중과생략등 토직을 해가고 있잖아. 자, 그래서 소지한다면 직접 가백의 협력을 구할 수는 없다. 맞죠?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중과생략등이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야. 직접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야. 알죠? 그 얘기고. 5번 지문 갑니다. 5번 지문 내용 보세요. 중과생략등기가 합의가 없다면입니다. 합의가 없다면이 전제조건 딱 걸었어. 벽은 갑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을이 소유권 이득 청구권을 양도받아서 갑에게 인증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합의가 있어야 직접 받아주잖아. 갑에게 직접 할 수 있잖아. 맞죠? 있다 없다? 없다지.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5번. 직접 하려면 뭐가 된다고? 3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지. 있어야지. 맞죠? 네,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래도 됐고. 자, 이제 등기의 추정률 쪽으로 가는데, 자, 우리 거기 127페이지에 자, 핵심 문제 있죠? 핵심 문제. 자,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자, 넘어가서 등기의 효력 가는데, 자, 이제 등기의 효력 가면은 본등기의 효력이 나옵니까? 네, 나오는데, 본등기를 하면 권리가 변동되지, 갑에서 을로. 그리고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고, 임차권과 판매권은 채권인데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지. 대항적 효력이 있고, 그리고 등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위가 확정돼, 안 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 효력. 형식적 효력이 뭡니까? 동일한 내용의 전세권이 다시 뒤에 붙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부동산,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더 붙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형식적 효력입니다. 후등기 저지르기 하죠. 자, 그리고 5번이 이제 점유적 효력. 20년간 병원 공연하게 자주로 점유하면은 등기함을 취득한 점유적 효력이 있고. 자, 이제 6번이 뭡니까? 우리 5번까지 내용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등기법에 나오죠. 네, 그런데 6번의 추정력은 우리 시험에도 나오고 등기법에도 시험에 나왔던 기출지문입니다. 추정력을 본단 말입니다. 7번에 이제 가서 공신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했죠. 자, 그러면 등기의 추정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의 추정력 밑에 있죠? 있어요? 자, 좀 쉬었다가 등기의 추정력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쉽니다.